네, 안녕하세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올해 새해에도 황사의 통일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한반도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알려드리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7년 정부 안보 관련 부처 업무 보고와 관련된 뉴스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 통일,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경제부처들이 가장 먼저 업무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외교안보부처가 첫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신년 업무는 제일 먼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부처 업무 보고를 국민들에게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안보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국방부 업무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담당할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안에 창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초 특수임무여단은 2019년 창설 예정이었는데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입니다. 특수전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예비군의 부분 동원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유사시 예비군 267만 명 동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분 동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민의 강제 동원을 정부 재량에 맡기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야당이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안보 태세 강화 방안으로 각 군에 사이버 방어센터를 설립하고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 체계 도입, 사이버 인력 100여 명 확보 양성, 사이버 특기, 사이버 전문직위 선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핵심적인 한미동맹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두 나라의 국방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 환경오염 복구비용, 잔류 부지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조건에서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업무 보고입니다. 외교부는 지난해에 이어 북핵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방위적 대북 제재 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줄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주요국 독자 제재, 조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20일 출범할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와 최상, 최강의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은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업무 보고입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 원칙과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와 실효성 제고 등을 강조하며 남북 당국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의 대북 수혜 지원 움직임을 같은 이유를 들어 막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업무로 하는 국가보훈처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하고 보훈 외교에 힘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에 이어 한국국방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 국립외교원장 등 국책연구원장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북핵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주제로 집중적인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토론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글로벌 제재와 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1월 1일에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뭐 국내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해서 좀 뭐 비난의 목소리 이런 것도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과연 북한은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마다 1월 1일이면은 북한 신년사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종편을 통해서 하루 종일 또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는데요. 북한의 신년사를 왜 주목하는지 도대체 신년사라는 거를 뭐 사실은 국가마다 뭐 단체마다 또 다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좀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북한이라는 특성상 북한이 하면 뭐든지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북한에 대한 정보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내놓는 문서 자체 하나하나가 좀 관심 많이 가게 되고 또 분석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신년사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뭐 다 신년사 발표하고 그런데 북한 신년사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한 해의 국정 구상을 밝힌다는 점에서는 뭐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밝히는 그런 신년사하고는 분량에서부터가 이미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요. 이번에도 신년사가 노동신문에 전문이 실렸는데 뭐 2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아주 긴 거의 뭐 논문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긴 내용으로 담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일련의 국가 구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올해 북한이 뭘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고 이 신년사가 단순히 그냥 대통령 개인의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그냥 입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자체가 국가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신년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이 자기 생각을 적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에 어떤 목표로 나아갈 것인가를 다 같이 논의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목표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로 반드시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신년사를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지난 한 해에 대한 총적인 평가가 담겨 있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구상이 모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 올해 신년사에서 주목할 지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관계는 조금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거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찾아본다면요. 예, 일단 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ICBM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남북 관계 관련 분야에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 한반도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년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7차 당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일부분으로서 내용이 잡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주 좀 독특한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과거 신년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자아 비판인데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비난을 완화하고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책을 하니까 실적이 안 나와서 자책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분석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성과가 많이 나왔을 때 자책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클 거 아닙니까? 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안타까움을 표시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어떤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경제에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으로 오히려 더 강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경제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경제적 성과가 안 났을 때 오히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통일부의 분석은 너무 좀 단순하고 일면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네, 매우 특이한 부분이어서 뭐 종일 이 신년사와 더불어서 자책 뭐 이게 뭐 특기할 부분으로 한국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이것의 뭐 숨은 의도와 뜻을 알려면 사실은 작년 북녘 사회 전반에서의 통계가 좀 같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산술적으로라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 주목을 했고 통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또 멘트를 했습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부분을 저희는 뭐 방송 특성상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일단 평가에서는 7차 당대회 이후에 여러 대화 제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 회합을 이루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여러 제안들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남측 정부의 거절로 인해서 다 무산됐고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의에 대해서는 7.4 공동성명 45돌이 되고 14선언 10돌이 되는 중요한 해다. 그래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냈는데요. 특이한 게 보통 그동안에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독자적인 구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구호가 제시가 됐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또 구호가 제시됐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구호로 이렇게 딱 정리돼서 제시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구호라고 생각되는 이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올해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총적으로 좀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신년사를 여러 해를 쭉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항상 과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7.4 공동성명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대체로 내용은 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내용을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비방 중상, 제도 전복, 반북 모략, 적대 행위 이런 것들을 중지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화답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 당대회 이후에 북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화답을 해라. 즉 남북 간의 군사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력 증강과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남쪽에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증강한다거나 아니면 한미 연합 훈련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민족 대단결 내용이겠네요. 예, 네. 두 번째는 그렇죠.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의 모든 것을 복종하는 원칙에서 연대연합, 단결,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것. 이것을 좀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활발한 접촉, 왕래,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가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7차 당대회 이후에 계속해서 남쪽에 제시했던 그런 통일운동 단체들끼리의 어떤 교류 협력 그리고 정당까지 포함, 정부 정당까지 포함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할 것을 올해도 여전히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자주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짚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타고 앉아서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끝내야 되고,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그대로 거론을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남쪽의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는 더 이상 어떤 대화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민족 이간술책,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도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구성 자체는 예년의 어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좀 내용상에서의 특징이나 뭐 주목할 지점 이런 것들이 더 있을까요? 예, 일단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이제 신년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발언한 거는 거의 절대적인 어떤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직접 거명을 하면서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박근혜 정부와는 더 이상은 어떤 대화, 협력, 교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무슨 진척이 없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국과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상당히 적극성을 계속 발휘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시했던 전민족적 통일 대회합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도 중국에서 남북 간의 이런 이제 민간 접촉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도 이거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사실상 남북 관계에서는 그 45년 전 7.4 공동성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의 뭐 핵개발 의지, 뭐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에 더 많이 주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비난 일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남북 관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뭐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평가 부분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 준비가 이제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뒷부분에 가면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미국과 구 추종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 위협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전 앞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한반도와 이 인근에서 연례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건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드러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드러나게 하겠다. 즉 핵실험을 더 한다거나 추가적인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해서 시험한다거나 아니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또 위력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앞서 말했던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한 걸로 봐서는 ICBM을 시험 발사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요. 한국 내에서는 여야 정부를 불문하고 비난 일색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당연히 뭐 비난을 했겠죠. 정준희 대변인 2일 기자회 설명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핵 강국이라든지 ICBM의 마감 단계라든지 선제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전민족적 통일 대회합에 대해서는 상투적인 통일 전선 전략이다. 그래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필요한 대화는 비핵화 대화다. 비핵화 대화가 아닌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강하게 밝혔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부 자체가 좀 대통령이 권한 정지돼 있는 상태인 거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돼 있는 그러니까 탄핵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상태라는 건 정부 자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이제 발언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더 심각한 건 사실 야당 쪽의 반응입니다. 문재인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이제 자기 개인 성명 같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뭐 제목부터가 이겁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에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해서 뭐 주요 문구들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북한은 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며 세계를 위협하고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도 시비를 걸고 있다. 게다가 선제 공격까지 운운한 것은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핵과 경제를 모두 가질 수 없다.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금년도 우리 전국의 변화기를 틈타 과거처럼 불순한 의도로 허튼 짓을 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살 길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이제까지 한국 및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든 합의를 이행하는 길뿐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쭉 돼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뽑았는데 이걸 쭉 듣고 있으면 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발표한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입장들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 왜 야당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될 그런 야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느냐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 야당도 안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잘한 행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문재인 유력 대선 주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한번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투표를 하는데 북한에 먼저 뭐 허락을 받아서 기권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빚어지면서 종북 논란에 한번 빠질 뻔했는데 이슈는 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또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사실 대권에 무난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 자꾸 이제 종북몰이를 할까봐 상당히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건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종북몰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같이 반북 공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과연 종북몰이를 피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좀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할 수 있는데요. 뭐 예상외로 필요 이상 이렇게 강경한 이런 걸 해서 저는 뭐 박사모에서 또 예전에 박근혜 씨가 북에다 편지 쓴 거를 문재인 씨가 쓴 거다 이렇게 해서 올려봤더니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던 반응 것처럼 실험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누군가 그 새누리당의 어떤 그 대북 성명이나 이런 거를 퍼다가 문재인 씨를 음해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저도 네. 전문을 보고는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이 뭐 문재인 아직은 캠프가 아니지만 만약 캠프 그 주변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 나온 것이라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사실 새해를 맞아서 전 민족을 향해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는 또 다른 2017년부터의 남북 관계를 좀 사람들한테 낙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너무 이 종북몰이가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매식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이 이제 강한 그 대북 규탄 성명으로 해서 북에서 문재인 씨에 대한 비난의 뭐 한마디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당 버전의 북풍이죠. 예, 네. 북풍.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촛불의 민심이나 뭐 이후 박근혜 시대와는 다른 한반도를 바라고 있는 이 민족의 열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매우 안타까웠고요. 네, 미국의 반응도 있었나요? 예, 미국에서도 에나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논평을 내서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며 진지한 대화를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든 나라들이 가능한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당연히 비난을 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별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자체도 북의 신년사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은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정책을 밝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인데 뭐 공식적인 발표도 아니고 자기 트위터로 자꾸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막겠다라는 건지 뭐 아니면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뭐 결국 완성은 못할 것이다라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것.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백악관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제 지목된 사람이 이제 플린인데 플린 같은 경우는 이미 2, 3년 전에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이미 완성했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대국민용 멘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뭐 개발 여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미국 본토에 ICBM이 가서 닿는 일은 없기를 저도 트럼프와 같이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사실 네네. 그 상황은. 자, 북한의 신년사와 그에 대한 반응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올해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올해 남북 관계의 핵심은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이제 거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늦어도 6월, 빠르면 뭐 3월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 국민들이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100만 명씩 나오는 이런 분위기로 놓고 볼 때는 3월 안에 탄핵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5월이나 6월쯤 해서 이제 대선이 치러진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라 임기를 중간에 마치고 탄핵이 된 상태에서 대선을 하게 되면 인수위 과정도 없다 그래요. 인수 과정도. 그래서 바로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여름부터 취임할 늦어도 여름에 취임할 이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전에는 사실상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죠. 다만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황교안 체제인데 권한대행 체제죠. 황교안이 연초에 이제 국정 보고들을 쭉 봤는데 순서가 보통 이제 뭐 국내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먼저였는데 이번엔 이제 외교 안보 통일 이쪽 업무 보고를 먼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데 뭐 외교 안보 특히 뭐 남북 관계를 잘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보고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지금 권한대행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와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인물이 내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나는 박근혜와는 다르게 정말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켜 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뭔가를 하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관심 아니겠는가 이런 데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더 악화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또 2월 말 3월 초면 키 리졸브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때 어쨌든 이 탄핵 심리가 한참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이럴 때인데 이때 또 군사적 위기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한쪽에선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앞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말 3월 초에 이제 키리졸브 연습이 지금대로라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됐을 때 과연 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군사적
어떤 대응을 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실험이 될지 미사일 발사 훈련이 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행동들 뭐 다른 무력 시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을까. 그게 또 어떻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2월, 3월에 있는 키리졸브 훈련보다는 8월에 있을 을지 훈련이 더 좀 주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8월이 되면 새로운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과시화되는 시점인 거고 지금 이제 2월 말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은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보여주거나 이행할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하죠. 지금 2월 말 3월 초가.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시기에 굳이 어떤 강력한 대응으로 뭔가를 바꿔보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8월 달에 뭔가 윤곽이 잡히면 그때 가서 이 트럼프 정부나 한국의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8월 달이 더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북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황교안 이 권한대행 체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정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이 총력 체제로 어떤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국방부에서 알아서 그냥 훈련하는 정도로 조용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달에 최경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초에 어떤 군사 충돌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일부러 북풍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러면 그 내년 초라는 게 지금 이제 올해 초가 됐어요. 2월 말 3월 초가 아주 유력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고 그냥 계속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면 그게 실제 가동됐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갔지만 여전히 그 시스템이 유지가 돼서 가동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오히려 북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보다는 남쪽에서 이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군 장성의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예, 폭로를 공개를 했었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모든 시나리오들을 그냥 그대로 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요 시나리오도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을까봐. 예. 자, 적당히 좀 관리를 하는 것만 좋다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 신년사 내용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제 한 몇 년에 걸쳐서 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북새통 시간입니다. 자, 북격을 사실 그대로 보면서 새롭게 이제 통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새해 새 기분으로 또 다시 새 출발하는 NK투데이 이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어떤 또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북한이 자신들 스스로 선정한 2016년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를 대표하는 건설 사업 1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15가지 중에 4가지는 저희가 북새통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새통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11가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원래 워낙에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우리 그 홍건도 관석지라든가 네. 중앙동물원, 자연사박물관, 네. 그리고 김일성 경기장. 네. 예,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북한에서 꼽은 첫 번째
것은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입니다.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1호와 2호가 완공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10월 10일 당창건일 전후로 해서 완공이 됐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8일 청년절까지 3호 발전소를 완성해라, 완공을 해라 이렇게 재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려 4달을 앞당겨서 4월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를 가지고 청년 정신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를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청년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음은 원산군민발전소입니다. 이번에도 발전소군요. 네. 네네. 원산군민발전소는 강원도 경제발전의 토대다 이렇게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산군민발전소는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강원도 지역의 전력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라든지 관계용수 이런 것들에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이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유역 변경식 수력 네. 발전 배우지 않습니까? 네. 이 높낮이가 높고 그렇죠. 험악한 원래는- 지대에서 많이 쓴다 이러면서. 원래는 서쪽으로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이것을 댐을 통해서 막고 그 낙차가 큰 동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전력을 얻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북강원도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네.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거네요. 네. 그 세 그리고- 번째는 홍건도 간석지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는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경지 정리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농지를 정비한 동시에 물길 공사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자연 흐름식 물길 공사라고 해서 구불구불한 강들을 하나로 쭉쭉 이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물길 공사를 해왔었는데 이 황해남도 물길 공사는 2011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기로 공사가 시작됐고 5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야말로 좀 공사가 오래된 네. 공기가 매우 긴 이런 거군요. 네. 네. 이것을 통해서 뭐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보를 하게 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은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이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에 산림 녹화 사업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0년대까지 전 지역을 황금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히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나무 심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2천여만 그루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북한에서는 1년에 2억 그루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묘장에서는 2천만 그루고 다른 데 다 합쳐서 2억 그루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볼 수 있는 것은 군대가 조직적으로 어쨌든 산림 녹화 사업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네. 양묘장이 제 122호 양묘장인 걸로 봐서는 그 전에도 군대 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산림 녹화 사업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지식 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그런 양묘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할 것은 유경안과 종합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에 건설을 지시해서 만들어진 병원인데 4층짜리 외래 병동이 있고 8층짜리 입원 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경안과 종합병원이 있는 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유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이런 병원들이 밀집돼 있어서 북한의 대표적인 병원지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안과가 만들어진 거죠. 네네. 이제 북에 가서 평양 가서 몸이 아프면 네 이쪽 이 유경 지역 쪽으로 가면 되는 거네요. 네. 네네. 다음으로 소개를 할 곳은 평양 중등학원인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교육. 사교육 얘기잖아요. 학교 마치면 가는 곳 이렇게 알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학원은 고아 아이들을 교육하는 국가교육기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아들만 다니는 건 아니고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든 두 분 다든 멀리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기숙사 시설이 있는 학원으로 이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상당히 이제 좋게 만든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난 몇 년 전부터 고아 아이들을 위한 애육원이라든지 육아원 그리고 학원 이런 것들을 새로 쭉쭉 건설을 하고 있어요.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원산, 함경도 이런 쪽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고요. 평양 중등학원 같은 경우는 24,500여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수십 개의 교실이 있고 실험실, 기숙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네, 뭐 애초에 그 항일 운동가들의 자손들 있죠. 네. 이제 항일 운동하면서 총 들고 항일 운동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의 자손들을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자손들을 혁명학원에서 좀 키웠던 것이 이 학원의 최초 뭐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혁명학원 가봤을 때 이 학원 내부를 가봤을 때는요 뭐 기숙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여타의 생활을 위한 것들이 잘 뭐 꾸려져 있어서 뭐 그것도 그 연극 무대처럼 꾸며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는 항일 운동가들의 유가족들이었으니까 또 특별한 뭐 예우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는데 이 나라가 어쨌든 전체적 수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고아 없는 나라 이런 것들 좀 구호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음은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이제 북한에서 꼽았습니다.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는 지난 6월 달에 새로 재개장을 했고요. 3개동 건물이 만들어졌고 야영각, 식당, 회관, 동물 키울 수 있는 축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물사, 직원 합숙소, 보트장, 야외 수영장, 야외 농구장, 운동장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특이하게 전체 힘을 뭐 동원해서 한 게 아니라 조선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 만경대 구역 당위원회가 맡아서 이 공사를 진행을 했고 완공을 했다. 이걸 또 좀 크게 주목해서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운동 사적관인데요. 작년 1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 이름을 이렇게 바꿨죠.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 창립 70돌에 맞춰서 개장을 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이 청년운동을 시작해서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하면서 청년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강국이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청년 강국이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청년운동 사적관도 그의 위상에 맞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적관이 여기 특히 강조가 되는데 사적관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재현한 색 조각상, 동상인데 색이 입혀져 있는 그런 조각상들이 있고 전시실과 혁명사적물 보전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의료 쪽인데요. 보건산소 공장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료용 산소가 저는 잘 몰랐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중요하고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마취에서부터 흡입요법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의료 현장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매일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산소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보건산소 공장, 의료용으로 산소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북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서 선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14번째는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인데요. 이 공장은 원래 평양체육기구 공장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공장을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를 했고 지난해 1월 달에 지금의 이름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올림픽에서 또 좀 선전을 했죠. 선전을 했었고 특히 하반기에 여자 축구에서 큰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상당히 체육이나 이런 것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들이 좀 최근 눈에 띄고 거기에 맞춰서 체육 열풍이라든지 체육 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게 이 공장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또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양 버섯 공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평양 버섯 공장은 평양 시민에게 버섯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섯 재배와 관련해서 선진적인 여러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이 평양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곳곳에 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신식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평양에서 건물 또는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지역으로 좀 전파되는 형태가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평양 버섯 공장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쭉 특징을 봤더니 또 의외인 게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거는 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북에서 뭔가 대형 건축물이다 이런 거 건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 혁명사적 의미를 강조한 네.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 세뇌를 시킬 만한 우상화 뭐 이런 거죠. 우상화 네. 이런 거에 대한 건축물들을 주로 이렇게 내세우거나 막 웅장하게 만들거나 이럴 거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쭉 보는 15개를 보건대는 그렇게 좀 이용할 법한 게 이제 굳이 찾자면 청년운동사적관 뭐 네. 이 정도 예 이거 말고서는 거의 대부분 좀 소위 그냥 국민들의 아주 기초적인 경제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네. 좀 건축물에 있어서도 글로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아마 선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네네네. 에너지 부분, 농업 부분, 또 임업 부분, 그리고 뭐 교육과 관련된 네. 거나 아니면 문화생활이라든지 의료생활 이런 거에 대한 건축물들이나 이런 소개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것 또한 뭐 그 사회의 특징상 이 모든 것도 다 최고 지도자의 지도와 뭐에 따라서 한 것이고 결국은 그 찬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곳곳에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도 봤고요. 그리고 백두산 지역도 본 거고 황남 네. 지역도 봤고 그리고 무슨 유경 문수거리나 뭐 이런 데 또 좀 보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들이 곳곳에서 일어섰구나라는 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김일성 경기장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10월 6일과 10월 13일 방송된 통일 콘서트 방송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남북이 서로 이 건축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막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리 저 거리 좀 구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해에는 평양 관광, 서울 관광, 교차 관광 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금강산만 가봤는데 이제 금강산이 아니라 실제 북한을 취재하러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2017년 새해 정초부터 또 바쁠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들 함께 하실 1월 첫 주 주말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11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진행됩니다. 4시에 추모 콘서트, 5시 4.16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발족식, 5시 30분 본집회, 7시 행진이 이어집니다. 자, 1월 9일 오후 7시 30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 음악회가 또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